지난 2월 28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한국 증시 도약을 위한 기업 밸류업 지원 방안에 따르면 오는 9월까지 한국거래소의 KRX 지수를 개발하고 12월까지 ETF 출시 상장이 목표라고 합니다.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은 PBR을 기준으로 저평가 기업을 분류하고 기업이 직접 저평가를 해소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유도하는 것인데요. 금융당국은 기업 지배구조 보고서의 기업가치 제고 계획 기재, 공시우수법인 선정시 가점, 주주가치가 높은 기업으로 이루어진 상품지수 개발 및 추종 ETF 상장 등을 계획 중입니다. 다시 말하면 한국 기업들이 주주들에게 배당금도 잘 안 주고 지배구조도 제멋대로 하기 때문에 국내외 투자자들에게 매력이 없으니 그래도 하면 될 것 같은 사업들을 딱 집어서 개선하라고 시키겠다는 것입니다. 2022년에 기시다 내각이 일본 상장기업들, 특히 PBR이 1 이하인 3,300여 기업들에게 주가 부양을 위한 개선책과 자본 수익성을 높일 구체적인 이행 목표를 공시하도록 요구했습니다. 해당 기업이 주가를 끌어올리지 못한다면 상장 폐지 가능성도 열어두었습니다. 올해부터는 상장사별로 기업가치 제고 노력을 기재한 기업들의 명단을 매달 공표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해외 투자자들을 일본 증시로 끌어들이기 위해 일본 우량기업을 모은 프라임 시장 내 PBR과 ROE가 우수한 150개 기업의 시가총액을 추종하는 JPX 프라임 150 지수를 도입했습니다. 엔화가치 하락은 일본 대기업들의 수출 수익을 늘려 주가 상승의 원동력이 됐습니다. 그러나 대기업들의 수익이 늘어난다고 자동으로 임금이 오르거나 다른 부문에 대한 낙수 효과가 발생하진 않았는데요. 일본 정부는 가계소득을 높여 수요를 증진시켜야 디플레이션에서 탈출할 수 있다고 믿고 있죠. 기시다 정부는 가계소득을 올리는 두 가지 방법을 채택했는데요. 하나는 임금을 높이는 것입니다. 기업들에게 임금 인상을 권고하고 이를 위한 세제 혜택까지 제공하지요. 다른 하나는 가계 자산소득을 높이는 것입니다. 지난해 9월 기준 일본의 개인 보유 금융자산은 2121조 엔에 달하는데요. 이 중 52.5%가 현금과 예금으로 금융 수익과 거의 무관한 상태였죠. 이런 자금 중 일부분을 자산소득 배증 플랜으로 자본시장으로 이끌어냈어요. 외국인 투자자들 역시 엔화 상승으로 예전보다 적은 비용으로 일본 주식을 매입할 수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 빠져나온 자금이 일본으로 몰려들었어요. 기업들은 PBR과 ROE를 높이라는 당국의 요구에 순응했습니다. 일본 주식시장이 날아오를 수 있었던 이유들이죠. 초저금리로 잔뜩 팽창한 엔화 유동성이 주식시장으로 투입될 수 있기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더구나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조차도 10년 넘게 상장지수 펀드 ETF를 사들여 주가를 부양하고 있는데요. 지금의 한국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조건들입니다. PBR은 주가 순자산 비율은 주가 나누기 주당 순자산으로 주가를 주당 순자산으로 나눈 값을 말하는데요. 순자산은 자산에서 부채를 뺀 것을 말하고 PBR이 1보다 작다는 것은 기업이 보유자산을 전부 매각하고 청산할 때 가치보다도 주가가 미치지 못한 상태라는 말입니다. 낮은 PBR 주들은 그만한 이유가 있어요. ROE가 낮기 때문이죠. 표에서 보듯이 주유국 상장기업 10년 평균 PBR을 보면 우리나라는 1.04로 주유국 대비 꼴찌입니다. PBR도 거의 꼴찌인데요. 중요한 것은 ROE가 8%가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것도 꼴찌예요. 그러면 ROE가 무엇이냐? ROE란 자기 자본 이익률을 말하는데 말 그대로 기업들이 부채를 제외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순자산으로 얼마나 이익을 내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인데요. 기업의 이익 창출 능력을 알 수 있는 지표라고 볼 수 있겠죠. 자기자본 이익률은 순이익 나누기 자기자본, 즉 ROE는 자기자본 대비 이익을 말하는데요. ROE가 높아지려면 자본이 줄거나 이익이 늘면 됩니다. ROE가 높으면 자기 자본 대비 당기 순이익을 많이 내서
기업 경쟁력이 뛰어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주주 입장에서는 ROE가 시장 이자율보다 높아야 합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은 ROE가 세계에서 가장 낮습니다. 그 이유는 기업이 이익이 나지 않아서보다는 자본이 자꾸 많아져서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매년 이익이 비슷하게 나는데도 투자나 배당, 자사주 매입도 하지 않았다면 자본이 늘어나죠. 그런데 매년 이익이 거의 똑같다면 자본은 커지기 때문에 자본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ROE가 낮아질 수밖에 없는 이유인데요. 자본을 잘못 쓰고 있다는 얘기예요. 차입금 상환을 위해서 유상증자를 하거나 일부 자금을 끌어쓰는 것도 ROE를 낮출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가 있죠. 밸류업 프로그램은 이런 문제점을 지적합니다. ROE 곱하기 PER은 PBR인데요. 퍼가 동등하다는 가정하에 PBR을 결정하는 것은 결국 ROE라는 말이 됩니다. 그러니까 낮은 PBR을 가진 종목이 상승하기 위해서는 먼저 ROE의 개선이 돼야 하죠. 그런데 ROE가 태생적으로 낮은 회사들은 용을 써도 어찌할 방법이 없어요. 결국 자사주 소각이나 지배구조 개선 같은 방법을 통해야 하는데요. ROE와 함께 총자산 회전율이 높은 상장기업을 주목해야 한다는 말이 나오는데요. 그 이유는 올해 코스피 지수 편입 종목들의 예상 배당 성향이 현재 26%에서 40%로 높아져도 ROE 개선폭은 0.1%포인트에 그친다는 설명이죠. 주주 환원 강화로는 ROE 개선 효과가 미미하다는 말인데요. 그러니까 주주의 투자자금 등을 활용해 얼마나 매출을 창출했는가 보다는 회사가 보유한 자원을 동원해서 얼마만큼의 매출을 창출했는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ROE가 개선될 종목을 선별할 재무지표로 총자산 회전율이 꼽히고 있습니다. 이는 매출을 자산 총계로 나눈 지표로 기업이 전체 자산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활용했는지를 나타내는데요.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똑같은 매출을 올려도 3회전하는 A보다 6회전하는 B가 더 수익이 높은 이유죠. 이를 같이 활용하면 자기 자본 활용의 효율성만 따지는 ROE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SK하이닉스, 주성엔지니어링, ISC, 칩스앤미디어 등은 총자산 회전율이 높으면서 올해 ROE가 작년보다 10%포인트 오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당초 발표된 주주 환원 증시 밸류업 방안은 인센티브나 강제성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무슨 정책이든 그 집행의 성공을 위해선 당근과 채찍이 필요한데요. 기업가치 재고를 스스로 알아서 자율적으로 수립 이행하라, 가이드라인도 자율적 사항이다 라고 하는 등 강제성 페널티가 없으니 채찍이 없었어요. 당근에 해당하는 인센티브 제공도 구체적이지 않았죠. 5월 2차 세미나, 6월 가이드라인 확정 정도만 있었죠. 그러니 재료가 없다고 판단된 증시는 곧바로 하락했습니다. 일본은 PBR 1 미만은 상장 폐지시키겠다는 강제성이 있었습니다. 맹탕 지적에 결국 2월 28일 이복현 금융감독위원장이 주주 환원 등 일정 기준에 미달하는 상장사는 증권시장에서 적극적으로 퇴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재계에선 금융감독위원장이 사실상의 페널티 카드를 언급한 것을 두고 긴장하는 분위기입니다. 한 제조기업 관계자는 기업 성장은 업황과 공급망 현황 등 외부 변수의 영향을 많이 받는데 성장, 주주 환원 등의 지표를 시장 퇴출 잣대로 삼으면 기업 부담이 매우 커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더구나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과도한 상속세 때문에 대주주로서는 주가가 상승하는 걸 무조건 좋아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나라 상속세는 3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상속세율이 50%까지 적용됩니다. 특히 최대 주주가 기업을 승계받을 때 할증률이 적용되면 최고 세율이 60%로 높아지게 됩니다. 정상적 방법으로 3대만 세습하면 기업은 남의 소유가 돼버리고 합니다. 그런데 하물며 자사주 소각을 하게 되면 주가가 올라가고 상속세를 많이 내야 합니다. 그러니 자사주 소각을 꺼리게 되고 주가가 오르지 않기를 바랄 수밖에 없죠. 그래야 상속세를 그나마 덜 내게 될 테니 말이에요.
이렇듯 가혹한 상속세 부담이 여러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지만 상속세 감면 논의는 부자감세 프레임에 번번이 가로막히고 있습니다.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선 각종 제도와 경제 지표를 OECD 수준에 맞춰야 합니다. 상속세도 예외가 될 수는 없죠. 또한 우리나라는 적대적 M&A에 대한 방어 수단이 없습니다. 기업 사냥꾼이 적대적 M&A를 시도할 때 경영권을 방어할 포이즌필이나 황금 낙하산 같은 제도가 없습니다. 포이즌필은 적대적 M&A가 발생하는 경우에 기존 주주들에게 시가보다 훨씬 싼 가격의 지분을 매입할 수 있도록 미리 신주 인수권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인수 대상 기업의 최고 경영자가 임기 전에 타의로 인해 물러날 때 거액의 퇴직금, 스톡옵션, 보수 등을 지불하도록 고용계약서에 명시하는 황금 낙하산 제도도 보완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상속세 문제나 지배구조 문제가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자사주 소각에 선뜻 나서기가 쉽지 않은데요. 왜냐하면 자사주 소각 문제는 경영권 방어에도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자사주는 의결권 행사를 하지는 못하지만 적대적 M&A가 시도되어 경영권 침해가 우려될 경우 다른 세력과 연합하여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상법 개정이 예고되고 있지만 징벌적 상속세 완화는 부자감세 프레임에, 경영권 방어 제도 도입은 재벌 편들기 프레임에,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상법 개정은 약탈적 해외 자본의 경영권 침탈 프레임에 가둬버렸습니다. 이상 한국 증시 도약을 위한 기업 밸류업 지원 방안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을 꼭 눌러주세요. 다음엔 더욱 좋은 자료로 여러분을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